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최초 인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신고해야 하고,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동거, 친족, 분만을 도운 의사나 조산사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에 검사나 지자체장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빠가 자신의 아이, 즉 친생자로 신고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 등록 창설, 그리고 성본 창설, 후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아빠가 보다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사랑이 법입니다. 즉,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가능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소개합니다. 나 아빠씨는 2013년 6월 5일 기아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씨는 중국 국적의 석이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2018년 9월 8일 청주시 한 병원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나 아빠씨와 석이쁜씨는 딸아이 나우리를 출생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이쁜씨가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아빠씨는 이른바 사랑이 법에 따라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이른바 사랑이법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나우리의 엄마 석이쁜씨는 애국인이지만 출생증명서에 엄마의 성명, 출생연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출생증명서에 출생아 뭐라는 기재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랑이법에서 규정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 아빠씨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아빠씨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은 관할 가정법원은 사랑이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나 우리의 엄마는 중국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하여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도 사랑이법이 규정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를 이른바 사랑이법 도입 배경은 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빠가 단독으로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없었고,
법이 정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못하여 버려지는 사태마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즉,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며 취약 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출생 기록이 없어 불법 입양,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법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태어날 당시에 아빠 또는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사랑이법이 규정한 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첫째, 문헌 그대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엄마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째, 엄마의 소재불명,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셋째, 이 사건과 같이 엄마가 애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나 아빠씨와 나 우리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나 우리는 나 아빠씨의 친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서이쁜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하는 바람에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 아빠씨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나 우리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출생신고가 거부된 미혼부 아빠들은 보다 손쉽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명 신청을 요건에만 맞으면 쉽게 허용하는 한결에 이은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